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 다룰 소식은 리플이 싱가포르에서 결제 사업 라이센스를 확장했다는 뉴스인데요. 아마 이 헤드라인 보시고 리플에 또 호재 떴네? 하고 그냥 넘기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즘 워낙 소식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그냥 지나칠 만한 뉴스가 아닙니다. 사실 이건 리플의 미래, 특히 아시아 시장 전략의 방향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소식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리플의 사업 영역이 조금 넓어졌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요. 왜 아시아의 거대한 기권 결제 시장을 둘러싼 인프라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지, 그리고 리플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RLUSD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결제 서비스 범위 확장 승인이라는 말부터가 좀 딱딱하게 들려요. 리플이 가지고 있던 기존 라이센스랑 이번에 확장된 거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이게 그냥 서류상으로 며칠 추가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핵심은 리플이 보유한 MPI, 그러니까 주요 결제기관 면허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MPI 면허라는 게요, 싱가포르라는 금융 허브에서 기업들을 상대로 큰 규모의 결제 사업을 하기 위한 일종의 선수 자격증 같은 거예요. 아, 애플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죠. 그만큼 취득 과정이 까다롭고 싱가포르 통화청 MAS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했다는 징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나.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신뢰도랑 기술력을 인정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메이저리그 입장권 같은 거군요. 정확해요. 그런데 리플은 이미 이 입장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존 면허는 주로 XRP를 활용한 국가 간 송금, 즉 ODL 솔루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해외 송금이라는 특정 종목의 전문 선수였던 셈이에요. 네네. 근데 이번 확장 승인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기존의 그 송금이라는 틀을 넘어서요,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전반을 다룰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공식적으로 활용할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RLUSD는 리플의 계획 안에만 존재하는 미래의 무기였다면, 이제는 싱가포르라는 규제의 중심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전 무기가 된 거죠. 와, 그건 정말 큰 차이네요. 언젠가 쓸 수 있겠지랑 이제 여기서 써도 좋다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그럼 이걸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은행이나 대기업들과 협력할 때 예전에는 좀 껄끄러웠던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전에는 어떤 은행이 리플과 협력하려고 해도 근데 당신들 스테이블 코인? 우리 규제 당국이 인정해 주나? 법적인 문제는 없나? 이런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시아 최고의 금융규제기관인 싱가포르 MAS가 공식적으로 허가했습니다라고 딱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이건 파트너십 논의의 무게감을 완전히 바꿔놓는 엄청난 신뢰 자산입니다. 듣고 보니 이건 단순히 사업 연익 확장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치트키를 얻은 거나 다름없어 보이네요. 그럼 이 승인이 리플의 두 핵심 축인 XRP와 RLUSD에 각각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특히 RLUSD한테는 이게 거의 데뷔 무대를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맞아요. RLUSD에게는 그야말로 쇼타임이 시작된 거죠.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리플이 두 개의 엔진으로 움직이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다는 걸 먼저 알아야 해요. 하나는 기존의 XRP라는 강력한 엔진이고, 다른 하나는 RLUSD라는 새로운 전기 모터죠. 오, 흥미로운 비유네요. 이번 승인은 두 엔진 모두의 출력을 최대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먼저 기존 엔진인 XRP부터 살펴보죠. XRP 입장에서는 뭐가 더 좋아지는 건가요? XRP는 브릿지 통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나라의 통화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잖아요. 네네. 이번 승인으로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인 리플넷이라는 고속도로가 싱가포르 정부의 공인을 받아서 더 튼튼하고 안전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아의 은행들이 굳이 가격 변동성이 있는 XRP를 직접 대량으로 사서 보유할 필요 없이 이 잘 닦인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훨씬 저렴하고 빠르게 돈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XRP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우리 같은 보수적인 은행이 저걸 어떻게 믿고 쓰냐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행은 그냥 자국 통화를 리플넷에 넣으면 그 안에서 XRP가 순식간에 다리 역할을 하고 상대방 국가의 통화로 바뀌어 전달되니까요.
이 모든 과정이 싱가포르라는 규제 우산 아래에서 보호받게 되니 리스크를 싫어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훨씬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 겁니다. 인프라 자체의 신뢰도가 올라가니까 그 인프라를 사용하려는 잠재 고객, 그러니까 은행들의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지는 효과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뉴스의 진짜 주인공, 새로운 엔진인 RLUSD로 넘어가 보죠. RLUSD에 미치는 영향이 이번 승인의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가요? RLUSD의 정체성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해요. 이건 여러분이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테더, USDT나 USDC와는 태생부터 다른 존재입니다. RLUSD는 철저하게 기관용 디지털 달러를 목표로 설계됐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작은 연못에서 놀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기관용 디지털 달러. 그들의 목표는 언제나 JP모건이나 시티은행 같은 거물들이 헤엄치는 그 수조 달러 규모의 기관 결제라는 거대한 바다였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번 싱가포르 승인은 그 바다로 들어가는 첫 번째 항구의 열쇠를 얻은 것과 같아요. 이제 아시아의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무역 대금을 결제하거나 해외 지사로 자금을 보낼 때 RLUSD를 진짜 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아, 이전까지는 백서에나 있던 이론이었다면 이제는 현실의 B2B 결제 파일럿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발판이 생긴 거죠. 이게 피부에 와닿게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가령 베트남의 의료 공장이 싱가포르의 원단 업체에 돈을 보내는 상황이라면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아, 좋은 예시네요. 지금이라면 베트남 동을 달러로 환전해서 여러 중개은행을 거치는 스위프트망을 통해 보내야 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 중개 수수료가 붙고 시간도 며칠씩 걸리죠. 돈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도 알기 어렵고요. 하지만 리플의 인프라를 사용한다면 베트남 은행은 RLUSD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싱가포르 은행에 대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중간 비용은 거의 없고 거래는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기록되죠. 와.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 절약이에요. 와, 그렇게 들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겠는데요? 결국 리플은 테더나 서클과는 전혀 다른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개인 투자자 시장이라는 레드오션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은행, 다국적 기업, 이 사용하는 기관 결제 시장, 즉 블루오션을 노렸던 겁니다. 이번 승인은 리플의 그 오랜 전략이 드디어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되었음을 알리는 정말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싱가포르인가요? 아시아에 다른 큰 시장도 많은데 유독 싱가포르에서의 승인이 아시아 전체에 관문이 열렸다고까지 평가받는 이유가 궁금해요. 싱가포르는 그냥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시아 핀테크와 금융규제의 표준을 만드는 곳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깃발을 꽂는 베이스 캠프가 바로 싱가포르죠. 와, 여기서 인정받으면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통한다는 일종의 보증수표를 받는 셈이에요. 신뢰도의 전파 효과 같은 거군요. 싱가포르 MAS라는 깐깐한 심사관을 통과했으니 다른 나라 규제 당국이나 파트너사들도 저 회사는 믿을 만하군 하고 훨씬 쉽게 마음을 연다는 거죠.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라이선스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그게 없는 것은 협상의 레벨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렇겠네요. 사실상 아시아 지역 공인 결제 인프라 사업자라는 타이틀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소식을 접하는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볼 때 어떤 점을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할지 딱 3가지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RLUSD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RLUSD는 인프라 코인입니다. 인프라 코인. 처음 듣는 말인데 확 와닿네요. 우리가 쓰는 도로나 통신망처럼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기보다는 그 위에서 무언가 돌아갈 때 의미가 생기는 자산이라는 뜻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RLUSD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때 개인들이 쓰는 거래소에 상장되는지, 가격이 얼마인지를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신 어떤 은행이 RLUSD를 결제 시스템에 도입했는가, 어떤 기업이 RLUSD로 무역대금 결제를 시작했는가, 같은 뉴스를 봐야 하는 거죠. 평가의 척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첫째, RLUSD는 투기 자산이 아닌 인프라 코인이다.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두 번째는 XRP의 실사용성, 즉 유틸리티가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래서 XRP 가격은 언제 올라? 라는 질문에만 매몰되기 쉬워요. 그렇죠. 다들 그게 궁금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단기적인 가격 펌핑이 아니라 XRP라는 기술의 가치 기반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리플렛이라는 고속도로가 더 넓고 튼튼하게 포장되었으니 이제 그 위를 달릴 기관들의 결제 수요라는 자동차들이 더 많이,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아, 가격의 등락이 아니라 가치의 기반이 튼튼해지는 과정, 즉 펀더멘털의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아시아 결제 시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처럼 해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수요가 많은 나라들의 경우 기존 은행 시스템은 너무 비싸고 느렸어요. 맞아요. 수수료도 비싸고. 그렇죠. 하지만 리플 같은 기업들이 규제 안으로 들어와 기관용 인프라를 깔기 시작하면 결국 그 혜택은 최종 사용자인 개인들에게까지 돌아가게 됩니다. 기관의 변화가 개인의 삶을 바꾼다는 걸 보여주는 현실적인 사례가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기관들이 리플의 인프라를 채택하면 제가 필리핀에 있는 친구에게 돈을 보낼 때 내는 수수료가 줄어들고 도착하는 시간도 빨라지는 그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런 세상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리플의 싱가포르 MS 승인 소식을 통해 단순한 코인 호재를 넘어 아시아 결제 시장의 거대한 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본 것 같습니다. 한 기업이 어떻게 규제라는 높은 벽을 피하지 않고 그 안으로 정면으로 들어가서 시장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 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였어요. 맞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쫓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을 읽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뉴스를 접한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리플이 아시아 기관 결제 시장이라는 전쟁터에 들어갈 수 있는 규제라는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과연 은행들이 이 인프라를 쓸까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기정사실에 가깝습니다. 아, 질문은 이제 언제 어떤 형태로 첫 번째 B2B 파일럿 프로젝트가 등장할까로 바뀌었습니다. 질문의 차원이 달라졌군요. if가 아니라 when과 how의 문제가 되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 첫 번째 사례는 여러 나라에 흩어진 지사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다국적 기업이 될까요? 아니면 시간이 생명인 국가 간 무역금융 결제 시스템이 될까요? 바로 그 다음 챕터, 즉 첫 번째 실사용 사례가 무엇이 될지를 지켜보는 것이 이 뉴스를 가장 흥미롭게 즐기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